안녕하세요. 대덕구 둥글게차 만들기와 어르신을 위한 동네 돌봄을 함께 하실 자원봉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민들레 지역사회의료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이경민입니다. 저는 이번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둥글게차 자원봉사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본래 영어로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데요. 1990년대부터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념을 보시면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요양원, 복지시설에서 고립돼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던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돌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국가 정책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왜 필요할까요? 2015년에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비는 19.6명 정도였는데 2075년이 되면 80.1명이 된다고 합니다. 노인 부양비라고 하는 것은요, 생산 가능한 인구 100명 중에 어르신들이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75년에 저희가 80명이라는 것은 성인 5명이 어르신 4명 이상을 부양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 명이 한 명을 돌봐야 되는 그런 사회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그림처럼 경로석이 가득 차게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장애인들이 집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가운데 있는 주거지원, 왼쪽 상단에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돌봄 서비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독립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받는데, 이를 지역 주도형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는 중앙정부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시군구에서 지역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대덕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보면요,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동사무소 케어 안내 창구부터 시작해서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건강센터, 요양 돌봄이 필요할 때 장기 요양시설, 그리고 집에 주거를 사실은 본인이 잘 익숙하게 살아왔던 집이라고 할지라도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내가 익숙한 그 화장실, 익숙한 그 부엌에서, 그 집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수리하거나 복지용고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케어 안심주택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 관건들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 위에는 주로 주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케어 안심주택, 낙상 예방을 위한 집 수리 사업들을 하게 되고요. 질병이 있는 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건강센터에서 소생활권 단위로 건강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중앙재가복지센터를 만들게 되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평상시 같으면 병원을 외래로 다니시다가 질병이 더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겠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오시게 되지만 보통 저희는 그런 경우에 바로 요양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집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요, 의사, 간호사, 저 작업치료사가 방문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입원하고 있는 병원과 지역을 연계하고 있는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고, 돌봄 서비스들도 장기 요양 서비스를 더 많이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것들은 아까 그 독립생활 지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이동 지원, 식사 배달,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어르신들은 그러면 왜 돌봄이 필요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평상시에 여러분들도 천년만년 남 도움 없이 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키워주시고 돌봐주셨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심심치 않게 질병을 겪거나 해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치매가 있고요. 그리고 낙상으로 인해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신체 활동을 하지 않아서 심신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만성질환 관리가 잘 안 되고 뇌졸중에 걸려서 뇌혈관 질환이 생기면 장애가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골절, 낙상으로 인한 의료비는 1년에 얼마나 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2017년에는 1.3조였고요. 2019년은 2조 이상 들었다고 합니다.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노인이 20% 이상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당연히 건강보험료 훨씬 많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헬스 에이지 인터내셔널이라는 기관에서 전 세계의 노인들의 삶의 질, 건강의 질을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93개국을 비교했는데요. 1등은 노르웨이고 우리나라는 오른쪽 가장 아래에 있는 사우스 코리아 50등입니다. 50등, 꼴찌야 싶겠지만 93등 중에는 50등이라 그런 괜찮은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어려운 점은 소득이 없다는 부분이 가장 크고, 그분들 능력은 있지만 enabling environment, 그 사람들 더 건강하게 잘 살도록 하는 환경이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더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병들도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생기진 않아요. 사회적인 고립, 활동을 안 한다거나 영양이 부족하다거나 만성질환이 관리가 안 된다거나 비만의 흡연과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방이 가능하고 이 예방함으로써 건강 수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걸 건강한 노화, 능동적인 노화, 활동적인 노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장 큰 출발, 이런 걸 질병을 예방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걷는 거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걷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사회적 고립을 좀 예방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돌봄을 예방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오른쪽 위에 있는 5기관이 함께 했습니다. 사실 보시면 2017년만 하더라도 대전은 노인 비율이 12.3%로 아직 고령 사회까지는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2020년 12월 기준인데요. 저희도 이제 대전도 14% 이상으로 고령 사회가 됐고,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15.8%로 노인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제가 지금 살짝 좀 넣었는데, 그럼 대덕구에는 그럼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노인 자체가 15.8%이긴 하지만 50대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40대. 머지않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데 10년, 20년 안에 금방 노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스스로 돌보고 내가 돌봐야 하는 어르신들, 나를 스스로 돌봐서 돌봄을 예방하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도우려면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함께 걸어야 되죠. 함께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콜렉티브 임팩트라고 해서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한 기관에서 할 수 없듯이, 한 개인이 할 수 없듯이 여러분들도, 지역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저희가 생각한 게 둥글게차인데, 중심이 됐던 저희들은 이렇게 5기관에서 올 3월부터 열심히 만나서 둥글게차를 만들었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이름하야 동네 돌봄 둥글게차로 차차차. 왜 그럼 둥글게차냐? 우선은 걸어야 되는데 사실은 신체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고립되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 분들에게 실버카를 제공해보자 라고 했고요. 이때의 대상은 자기가 걸을 수 있는 분이어야 해요. 이런 분들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보다 좀 쉽게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차입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은 참여한 저희들은 보행보조기를 개발하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은 이걸 조립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게 되고요. 제공하고 난 다음에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걸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봤는데요. 학생들은 보행 보조기를 만들고 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은 이걸 조립하고 둥글게차를 매개로 해서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만나고 동네 돌봄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 어르신 좋은 시간도 가지실 거고 힘든 시간도 가지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타임머신을 타고 경험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적이라면 어르신들은 그 둥글게차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보행하고 산책하고 외출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어르신들과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의사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텐데요. 그걸 통해서 어르신들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생활 기능을 항상 유지하면서 젊고 활기찬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콜렉티브 임팩트에서 함께 공동의 목표, 함께 공동의 가치를 세우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걸 통해서 아마 동네 돌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받아들이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하는 경험치를 가지고 여러 기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르신까지 같이 협력하는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도 이게 잘 되면 낙상이 예방이 돼서 사회 경제적인 사회 비용도 감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건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마을 공동체가 대덕구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둥글게 차로 동네 돌봄 차차차 즐겁게 외출하실 수 있도록 함께 자원봉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주민의 건강자치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의사 한 사람이 질병을 치료해줘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건강한 마을이 만들어지고 그게 건강한 동네 돌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소명, 역량, 리더십 있는 자원봉사자가 되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